안녕하세요, 매트입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는 아마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일 겁니다. 차트는 끊임없이 지그재그를 그리며 우리의 심리를 자극하죠. 분명히 큰 방향은 상승인데 중간에 툭 튀어나오는 작은 음봉 하나에도 우리는 본능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겁먹고 팔았더니 보란듯이 내가 판 자리에서 미친듯이 올라갔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트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차트가 보여준 정보가 너무 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반 캔들은 지저분한 마찰과 노이즈를 우리 눈앞에 여과 없이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차트에서 이 지저분한 정보들을 정교하게 깎아내고 오직 시장에 진짜 에너지만 남겨주는 필터링 도구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하이키나시입니다. 오늘 강의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하이키나시를 이해하고 더 이상 사소한 캔들에 흔들림에 속지 않는 묵직하게 파도를 타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이키나시 설정법은 여기 보이시는 왼쪽 상단 캔들 탭을 누르셔서 캔들에서 하이키나시로 바꾸시면 됩니다. 먼저 하이키나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이키나시는 일본어로 평균, 하이킹과 발걸음, 아시를 합친 말이며 말 그대로 시장 가격의 평균적인 보폭을 캔들로 그려낸 겁니다. 일반 캔들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 캔들의 시가를 보시면 앞 캔들이 끝나면 그 시간에 첫 체결가에서 캔들이 시작됩니다. 앞의 흐름과 완전히 끊어져 있고 독립적인 모습이죠. 반면 하이키나시는 무조건 이전 캔들 몸통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서부터 다음 캔들이 시작되며 수식 자체가 이전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더해 2로 나눈 중앙값에서 시작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의 파동 에너지를 이번 캔들이 중간에서 넘겨받았다는 뜻이기에 차트의 연속성과 관성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하이키나시의 종가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4가지 가격의 평균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에도 캔들 모양이 쉽게 찌그러지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이키나시는 웬만한 잔파도에는 색깔을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는 진짜 추세만을 매끄럽게 시각화해줍니다. 자, 이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하이키나시로 어떻게 추세를 판단할까요? 딱 3가지 패턴만 외우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를 보시면 양봉 캔들의 긴 윗꼬리가 달리며 아랫꼬리가 아예 없거나 짧은 모습이죠. 시가가 이전 캔들의 중간에서 불리하게 시작했는데도 가격이 밑으로 밀리지 않고 위로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완벽하게 매도세가 전멸한 강한 상승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추세를 따라가는 매수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여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락 구간 보이시죠? 음봉 위쪽으로는 꼬리가 아예 없거나 짧고 아래 꼬리가 긴 모습으로 올라가려는 매수세를 위에서 완벽하게 찍어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하락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추세에 반하는 영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추세를 따라가는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키나시 차트에서 추세 반전의 신호를 알 수 있는 도지 캔들이 있는데요. 십자가 모양처럼 생겼고 몸통이 거의 없는 모습으로 긴 윗꼬리와 긴 아랫꼬리로 형성되어 있죠. 이건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싸웠는데 결국 무승부라고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 캔들은 시장의 망설임을 뜻하며 조만간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의 신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서 배운 하이키나시 3가지 패턴을 통해 언제 진입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발생하며 추세가 지속이 되다가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이 비등비등해지면서 곧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도지 캔들은 단독으로 방향성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예측성 관점이 아닌 다음 캔들이 어디로 튀는지 확인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확인 매매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도지 캔들 이후 아래 꼬리가 없는 양봉이 형성되면 상방으로의 관성이 완전히 동기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진입할 수 있으며 손절 라인은 진입의 근거가 된 캔들 꼬리에 설정합니다. 반대로 가장 중요한 익절은 2번에 나눠서 팔 수 있는데요. 진입 이후 쭉쭉 몸통도 커지며 올라가던 강세 캔들이 갑자기 몸통이 줄어들거나 아래 꼬리가 생긴다면 평균 보폭이 좁아지고 마찰력이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물량의 절반을 익절하고 손절은 본절로 옮깁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언제 파느냐? 상승 중이던 추세에서 도지 캔들이 뜨거나 캔들이 음봉으로 바뀌어 마감될 때 상승의 관성이 끝났다는 수식적 확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남은 물량을 전부 익절합니다. 물론 1차 익절 구간에서 전량 청산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2단계로 나누면 추세를 끝까지 탈 수 있는 스윙 전략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혹은 손절선 대비 2배로 가져가 손익비를 1대1을 두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다가 도지 캔들이 발생하며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비등비등해지면서 곧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 캔들 이후 윗꼬리가 없는 음봉 캔들이 형성되면 하방으로의 관성이 완전히 동기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진입할 수 있으며, 손절 라인은 진입의 근거가 된 캔들 꼬리에 설정하여 둡니다. 반대 상황 또한 익절은 두 번에 나눠서 팔 수 있는데요. 진입 이후 쭉쭉 몸통도 커지며 내려가던 캔들이 갑자기 몸통이 줄어들거나 윗꼬리가 생긴다면 평균 보폭이 좁아지고 마찰력이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물량의 절반을 익절하고 손절은 본절로 옮깁니다. 나머지 절반은 하락 중이던 추세에서 도지 캔들이 뜨거나 캔들이 양봉으로 바뀌어 마감될 때 하락의 관성이 끝났다는 수식적 확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남은 물량을 전부 익절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괜찮은 손익비 설정 이후 다른 지표들과 결합하여 추세선, 이평선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키나시는 일반 캔들에 노이즈를 걸러 추세를 쉽게 파악해 시장의 추세를 따라 매매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데요. 횡보장에서는 가짜 시그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추세장에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거래량과 차트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스토캐스틱 등 다른 근거와 결합하여 쓰는 게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상위 타임 프레임으로 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하이 타임 프레임에는 잘못된 신호와 함께 짧은 시간대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차트에서 이 지저분한 정보들을 정교하게 깎아내고 오직 시장에 진짜 에너지만 남겨주는 필터링 도구인 하이키나시를 알아봤습니다. 트레이딩은 결국 확률 높은 자리를 반복해서 찾아내는 싸움이며, 하이키나시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하지만 도구는 거들 뿐 그 도구를 휘두르는 기준과 인내심을 만드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이며, 시장은 항상 대응의 영역이라는 걸 항시 인지하여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하이키나시의 매끄러운 양봉처럼 시원하게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